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17학번 연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정치경제학 내용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치경제학 및 비판적인 정치경제학 이론을 소개할 겁니다. 다음에 에드워드 호만의 연구 그리고 정치경제학적 다소 가지 요가 과정을 설명한 후에 총총 캠페인과 대충 매제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모델링과 결론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경제학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디어, 문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연구를 제거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7년 초 정치경제학은 미디어에 관련된 많은 논쟁거리를 반영되며 그 가치와 의의가 명백해졌습니다. 유독 인종차별 논란 사건과 공영방송 사건이 주류 미디어의 관심을 받았는데 이후에 이러한 관심은 가상 공간에서 많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한 이유, 사건의 해결 방법, 사람들이 미디어 관심에 흥미를 느끼는 이유 등에 대한 이해하고 설명하려면 정치경제학자들은 우리에게 소비자 혹은 시민의 역할에 한정된 버린 대중, 학문적 연구의 고립과 그러한 연구 자료들의 생산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겁니다. 즉, 우리의 연구가 조금 더 광범위한 정치경제학 문맥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치경제학은 미디어, 문화, 그리고 의사소통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특징을 이끌어냅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가 전반적으로 연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경제는 다른 구별된 영역이 아니라 사회와 정치, 문화와 상호 관련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기별 변화를 알아채는 역사적인 인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미디어의 성장, 미디어 회사의 팽창, 사회와 문화 결합의 증가, 정보사회 참여에 따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비용, 그리고 정부의 역할의 변화가 그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시작, 공적, 개입 사이에서의 균형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전의 공공소의 민영화와 공공서비스의 조작, 그리고 더 나아간 BBC 같은 공영방송의 성장을 제한하는 압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치경제학이 주류 정치경제학과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비판적인 정치경제학과 고전적인 정치경제학을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비판적인 정치경제학은 교환, 소비자의 선택과 자유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생각은 시장에 바탕을 둔 산업주의로부터 나왔습니다. 또한 비판적인 정치경제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규정짓는 제약을 조명하며 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이 있었는지를 알아냅니다. 그것은 자유, 시장의 제한을 인식하고 정부를 비롯한 공공성의 침해로부터 파생된 결손을 수정하려는 주장입니다. 비판적인 정치경제학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사이 미디어 산업의 성장과 팽창에 따라 등장했습니다. 그 조사 비용은 다양한 법률의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법률은 라디오와 TV의 수용자들을 어떻게 생산하는 것부터 대중매체 수용자들에게 상품을 어떻게 팔 것인가까지입니다. 연구 결과는 정치경제학에서 마르크스주의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또한 정치경제학이 1950년대 지배적이었던 두 가지 조사 결과에 대한 거부이기도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디어 효과 연구가 개인 중심적이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 결과 위주인 문화주의자 정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듯이 무엇이 비판적인 정치경제학 조건을 제한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즉, 그것은 소비 과정의 지출에서 생산을 지나치게 간주하고 시청자와 독자 그리고 청취자를 수동적으로 쏘는 사람으로 간주된 잘못된 이미지를 제거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정치경제학자 에드워드 호만이 미국 정치경제학에서의 미디어에 대한 세 가지 대안적인 시각들을 주장했습니다. 대중매체가 미국의 정치경제에서 엔터테인먼트, 뉴스, 그리고 정치적 의견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미디어 분석가들은 대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미디어 영향의 특징과 생태계에 대한
날카롭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으며 그것들이 독립적인 힘을 미치는지 거의 반영되지 못하는지 그리고 국가의 주요한 힘의 이해관계에 대한 관점을 전달하는 정도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중매체의 신보수주의적 관점을 확인하는 것, 에드워드 호만은 지금 이러한 인식의 과정을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게이트 키퍼는 사회적 사건이 대중매체를 통하여 대중에게 잘못되기 전에 미디어 기업 내부의 각 부문에서 취사 선택하고 검열하는 정책 또는 그런 기능입니다. 각 부문을 거치는 동안 사건의 문안에 대하여 가필, 정정, 보루 따위의 조작이 이루어집니다. 대중매체의 작업을 바라보는 세 번째 방법은 국가적인 권력 구조의 한 부분으로서의 그들이 그 역할을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이것은 아래에서 검증될 것이고 게이트 키퍼의 분석들이 수많은 특징들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 통합된 정체로 모두를 하나로 이루어지게 하고 미디어와 그들의 정보 사이에 많은 관심을 주며 뉴스 선택의 가치와 선도문구 그리고 그러한 주장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은 선조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대중미디어 메시지들의 정치경제학적 여과 과정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와 권력에 집중된 세계에서는 자원의 명령의 불평등이 개인의 미디어에 접근하고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부와 권력은 직접적인 조종 혹은 간접적인 영향에 의해 미디어에 침투할 것이고 특정한 생각은 우리가 생각할 만한 것에 맞추어서 여과할 것입니다. 다소 가지 여과 과정은 PPT에서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송송 캠페인과 다소 가지 여과 과정들은 게이트를 통해서 좁은 범위의 뉴스를 넘어서 더 빅 뉴스가 되는 날카로운 제한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즉 가끔씩 반체제적인 뉴스가 아닌 지속되는 뉴스 캠페인입니다. 정의에 따르면 확립된 정보원이 이끄는 것으로부터의 뉴스는 한 가지 중요한 필요 요구 상황을 충족시키고 이미 대중매체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호만이 세 가지 예시들은 미국 매체에서 선동 활동을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대중매체는 그들의 필요에 맞는다며 그들의 권유 속에서 한 이야기를 대중 선동 운동으로 변화시킵니다. 에드워드 호만은 두 나라의 풍려적인 사건의 기사를 비교했습니다. PPT에서 나타난 듯이 미국이 보도된 기사 수량은 라틴 아메리카보다 아주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가치 있는 희생자는 미합 중국의 우방국에서의 덜 가치 있는 희생자보다 매체에서 더 많은 보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호만은 무기 발전, 국가의 자아상, 그리고 그 이미지의 세계적인 전진의 측면에서 그러한 기사의 사상적 중요성에 대한 주장했습니다. 모델링 부분은 앞부분 내용의 정리입니다. 다만 내용 하나만을 추가합니다. 바로 뉴스 정보원입니다. 뉴스 조직은 정기적으로 건의고 신선한 뉴스 정보원을 찾습니다. 가장 고평가를 받은 뉴스 정보원은 정부입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자주 언급되는 46%의 뉴스는 국내외에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미국 연방정부 기관으로부터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 다음으로 가치 있는 뉴스 정보원은 기업입니다. 다양한 산업회사, 무역협회, 그리고 공공기관으로부터 다양한 방법의 언론 보도로 수없이 나타나는 뉴스입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중매체의 정치 경제는 정부와 산업에 가까운 유대관계를 가지고 큰 이익을 만드는 기관만큼 미디어의 전문적이지 않은 커뮤니케이션 게이트 키퍼들에 의해 지배받습니다. 이 권력 있는 네트워크는 엘리트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성가신
자료들을 피하기 위해서 여과된 뉴스와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허만이 승수 모델의 간섭을 반복하면서 그들의 한계에 대해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허만이 정부와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거대한 이익을 만드는 기관들이라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경제학의 이론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특히 정치경제학자 에드워드 허만의 주장, 사상, 결론 등을 소개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